자, 1시간 45분 남았네요. 언제나 힘들지? 어렵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어려우니까 지금 하는 거다. 알았지? 쉬우면 지금 안 해요. 알았죠? 쉬우면 이 양이 올라갈 때 한번 띡 배우고 시험 딱 보겠지, 그치? 자, 로그함수 할 건데 이제 지수함수를 왜 그려놓고 푸냐면 우리 그 로그의 지수와 로그 배울 때 이제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동그라미는 로그, 네모의 세모 이렇게 바꿀 수 있었잖아, 그치?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지수의 꼴로 써놓냐, 로그의 꼴로 써놓냐, 이제 이 차이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a의 x승이라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x는 로그 a의 y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개가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얘가 이런 형태고 얘가 그냥 이런 형태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두 개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함수를,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보면 x와 y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다라는 건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과정이잖아, 그치? 즉 이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즉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이 로그함수가 되고요, 이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이 지수함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밑이 똑같을 때,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즉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일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데 그럼 그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냐? 요 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야겠죠. 지수함수에선 여기가 0,1이었으니까 로그함수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1,0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고요. 이 녀석이 y는 로그 a의 x에서 밑이 그럼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로그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y는 로그 a의 x에서 역시나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은 그럼 있잖아, 이 녀석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에서의 치역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역함수 관계니까요. 그럼 아까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였잖아. 즉 이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역시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즉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의 치역. 그럼 이 로그함수의 치역은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같을 테니까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요. 실수 전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점근선인데요.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다면 로그함수는 그럼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렇죠? 점근선은 y축이고요. 그 y축은 x는 빵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그 메인 포인트는 지수함수에선 0,1을 지났으니까 이 녀석은 1,0을 지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은 역시 봐봐, 지수함수에서 x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y가 점점, 그때 y가 증가함수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x, y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도
x가 계속 커지고 그때 y가 계속 커집니다. 즉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계속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계속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차이점은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이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 함수가 감소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로그 함수를 보니까 이 두 로그 함수를 보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지. 즉 요거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y는 로그 2x. 로그 2의 x가 1,0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증가함수니까요. 그럼 y는 로그 2분의 1의 x는 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의 x고 얘가 이제 앞으로 분모로 튀어나오는데 어차피 마이너스가 요렇게 써질 거니까요. 그쵸? 함수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이 녀석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그럼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x축에 대해 대칭이 된 요런 그래프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일 겁니다. 그렇죠? 즉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이다. 이제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위주로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는 거,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를 관찰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고, 로그 함수끼리 같이 나오는 건 그 x축 대칭 관계를 많이 잘 관찰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로그 3의 x도 한번 그려볼게요. 로그 3의 x는 역시 1,0은 지나는데 3 집어넣어야 1 나오죠. 로그 3의 3이 1이니까요. 즉 얘는 여기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누워야겠지. 이쪽은 그럼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x는 이 녀석을 x축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일 거예요. 밑이 3인 거, 얘는 밑이 3분의 1인 거, 밑이 2인 거, 2분의 1인 거,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얘도 이제 그래프를 보고 저 밑의 대소관계를 빠르게 관찰하는 방법은 x축 위쪽은 이렇게 관찰하면 됩니다. 즉 x축 위에서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밑이 더 큰 거예요. 얘가 3, 두 번째 있는 녀석 2, 세 번째 있는 녀석 2분의 1, 네 번째 있는 녀석 3분의 1, 이 순서. 마찬가지로 x축 아래쪽에서는 이쪽에 있을수록 밑이 큰 녀석입니다. 얘가 제일 작은 녀석, 두 번째 작은 거, 세 번째 작은 숫자, 네 번째 작은 숫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두 숫자의 대소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게, 여기까지 좋게.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이제 뭐 다 똑같이 적용시킬 건데, 이제 평행이동을 조금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즉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로그 a의 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겠죠. 자, 역시나 그럼 그 두 개를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메인 포인트랑 점근선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로그 함수의 역시 메인 포인트, 지수함수처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런 점을 찾고 싶은 거거든. 즉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려면 진수를 1로 만드시면 돼요. 로그 a의 1이 빵이니까요. 그치? 이해됐나요? 로그 a의 1이 빵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진수를 1로 만드시면 됩니다. 진수를 1로 만들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빵이 되니까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점근선은 x는 0이었던 녀석을 x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x는 n이 됩니다. 즉 아까 지수함수 점근선은 y축 평행이동값만 찾으면 점근선을 후다닥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로그 함수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만 찾으면 점근선이 될 숫자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쉽게 얘기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 찾으시면 돼요. 점근선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대칭이동도 하나씩 써볼게요. y는 로그 x, 로그 ax, 이 녀석을 x축 대칭시키면
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인데 얘가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a분의 1의 x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얘가 분모의 지수로 갈 수도 있고요. 분자의 지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동시에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y축 대칭. 동영상 찍고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른 기억이 없는데, 그치? 로그 a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정의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언제나 진수가 양수인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언제나 진수가 보이죠? 진수가 양수인 범위를 찾으시면 언제나 로그 함수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다가 정의역입니다. 그렇지? 진수가 양수가 되는 쪽이 정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건데 얘 때문에 a분의 1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얘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표현들 잘 관찰하시면 되고, 역시나 지수함수에서 그 앞에 곱해진 상수가 x축 평행 이동으로 바뀔 수 있었잖아. 로그 함수에서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진수에 로그 a의 kx 이렇게 진수에 곱해진 녀석은 언제나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겠지, 그치?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기가 로그 함수의 끝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쭉 그래프랑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참고로 뭔가 이렇게 그 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로 그린 것 같은 이런 이쁜 그림들 있잖아. 이런 거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나는 참고로 컴맹이라 그래프를 하나도 그릴 줄 몰라요. 컴맹, 완전 컴맹이에요. 그 위에 격자로 눈금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직선은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데 곡선 자세히 보면 되게 삐뚤삐뚤합니다. 곡선들이 조금씩 굴곡이 있죠. 이거는 내가 태블릿으로 내가 이쁘게 그려질 때까지 내가 그린 거예요. 그렸다 지웠다 이쁘게 그려질 때까지 그려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모든 그림은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컴퓨터로 이걸 어떻게 그린지를 모르겠어. 누가 알려줬는데 너무 복잡해서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다 내가 직접 손으로 몇 시간씩 그림 하나 그리는데 10분씩 걸려요. 왜냐면 그림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게 첫 번째가 그림 그리기거든. 제일 못하는 게 첫 번째 그림 그리기, 두 번째 춤추기. 완전 몸치라서 두 개를 진짜 못하는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렸어. 마음에 안 들어. 지워. 또 그려.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쁘게 그려진 거 막 복사해다가 같이 또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린 겁니다. 하나씩.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자, 봅시다. 11번. 또 하나씩 쭉 보면 로그 함수 로그 y fx는 로그 a의 x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그 fx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녀석의 대우를 써보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제 요거의 참이라는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뭐 물어보는 건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1대1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대1 함수. 즉 1대1 함수니 1대1 함수의 정의가 정의역 안에 있는 서로 다른 x를 골랐을 때 함수값이 언제나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똑같은 y좌표가 나오잖아. 즉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들만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즉 1번 이 로그 함수는 아까도 보여줬다시피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1대1 함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번 참이고요. 2번 1 집어넣으면 진수가 1이 되니까 0이 되고요. a 집어넣으면 로그 a의 a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참이고요.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치역 실수 전체, 얘는 당연히 참이고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얘와 제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 아니고, 자, 어떻게 대칭을 시켜야 걔가 나오냐면 y는 log a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켜야 역함수인 얘가 나오고, 그렇죠? 요 녀석을 y축 대칭을 시켜야 x의 부호가 바뀌니까 a의 x,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분의 1의 전체 x승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y는 x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시켜주셔야 어디였어? 4번에 있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고 y축이 점근선이다,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12번 문제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프를 먼저 좀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y는 로그 2에 2-x 더하기 1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 정의역부터 좀 찾아보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다가 정의역이고요. 점근선 찾아보시면 점근선 역시 그럼 x는 2, 원래 x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진수가 빵이 되는 지점인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점근선 찾으면 되고요. 메인 포인트는 어디를 지나야 되냐? 진수가 1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지? 진수가 1이 되는 값은 1이죠, 그렇죠? 1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니까 여기까지가 빵 돼서 1,1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딨어? y축 여기 딱 그리면 점근선은 여기 x는 2가 되고요.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 1,1을 지나야 합니다. 이걸 로그 함수가.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는 이거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했나 관찰해도 되지만 y절편 정도 하나 더 찾아주시면 돼요. y절편 0 집어넣으면 로그 2에 1 나오고 1, 즉 0,2를 지나야 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1번 참이죠, 그냥. 2번도 참이고 3번까지는 그냥 참이고요, 그렇죠? 로그 2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지 않죠. 왜? 로그 2x 그래프는 1,0 지나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겠어, 그렇지? 대칭 이동 시켜서 이동을 시켜야지만 겹쳐질 수 있으니까 평행 이동만 하면 겹쳐진다가 틀렸어요. 자,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함수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5번이 맞고, 이제 틀린 건 4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13번. 졸려 미치겠어? 졸려. 내가 어떻게 여기다 하리보 젤리라도 한 통, 초콜릿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겠네. 자, 졸려 미치겠네. 자, 봅시다. 다음. 로그 5의 x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이거 찾으면 됩니다. 평행이동이라고만 써져 있으면 그 x의 부호, x 앞에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요. 식의 부호도 바뀌지 않아야 하고요. 밑이 똑같아야 됩니다. 대칭이동은 밑이 역수까지 써져 있어도 돼요. 왜? 5분의 1은 어차피 5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어차피 이렇게 관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자, y는 기억번 y는 로그 5의 x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5의 x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x축 대칭 관계니까 대칭 이동해서 붙일 수 있네요. 이렇게 니은번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죠. y는 이게 로그 5에 5x 더하기 15라고 써져 있는데 x 플러스 3 이렇게 바꾸면 1 플러스 로그 5에 x 더하기 3 이렇게 고쳐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y축으로 1 평행 이동했고 x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했으니까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디귿번 y는 로그 5에 이게 2-x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로그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든요. 즉 x의 부호 바꿔서 즉 y축 대칭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y축 대칭 먼저 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평행 이동을 먼저 시켜볼까요?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얘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시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부터 이동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평행 이동한 값이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달라지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리을 봐. 어딨니? y는 뭐야? 5분의 1에 2x는 어쨌든 지수함수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이 녀석은 대신에 근데 25분의 1의 전체 x승이니까 밑이 25라는 거잖아. 얘는 그치? 25 또는 25분의 1은 요 a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지니까 얘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이 어쨌든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밑이 똑같거나 역수 관계여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14번. 자, 역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찾으세요인데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인 걸 보니까 a가 얼마니? 플러스 3이에요. 이걸 찾을 수 있죠. 왜? 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에 들어가야 할 숫자니까. 그럼 로그 3에 x 플러스 3 플러스 b인데 얘는 그래프를 보니까 0,2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b 값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됐죠? 막 어렵지 않아. 졸려도 이해가 가죠. 그쵸? 자,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좀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합니다. 15번. 자,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하나씩 주어져 있어요. 즉 역함수 관계인 녀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애들이 간혹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수 함수를 그리고 지수 함수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y는 x를 그렸을 때 지수 함수랑 이 y는 x가 언제 만나니?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밑이 1보다 크지만 밑이 엄청 작은 숫자여서 그래프가 엄청 완만하게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언제 만나냐면 루트 2일 때 둘이 접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알아서 막 많이 쓸 일은 없으나 자, 밑이 자연수가 들어가 있을 때 2x, 3x, 4x 이런 애들은 전부 다 y는 x 위쪽으로만 지나가면 만나잖아요. 얘가 y는 루트 2의 x승, 이게 x축하고 딱 접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 1보다 큰데 루트 2보다 작은 숫자, 즉 루트 2보다 좀 작은 거, 루트 뭐 1.7, 루트 1.5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y는 x랑 그러니까 두 번 만나게 그려집니다. 루트 2가 항상 접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지수함수를 가지고 y는 x랑 놓고 판별식을 쓰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루트 2가 기준이에요. 그럼 y는 2의 x승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으면 그때 로그 함수는 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밑은 둘 다 2고요. 그림을 마저 좀 보시면 1. 그림 엄청 크게 그려졌어요. A. 안되죠, 그쵸? 그림 그리지 맙시다. 자, 그림 못 그리겠네요. 저 A가 얼마가 나오니? 그 A가 2가 나와야죠. 왜? 그 점의 좌표가 A, 1인데요. 로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하니까, 그치? 그림 안 그리고 이것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1. C, B, D.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2가 돼야 합니다. 그치? 근데 이 점은 그 지수 함수가 지나는 점이니까 2,4를 지나고 있어야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럼 이 점은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니까 4의 제곱인 16이 들어와야 합니다. 로그 2의 x가 4가 되려면 이 녀석이 2의 4제곱 이렇게 써 있어야 하니까요. 16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그럼 16의 제곱인 256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수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찾으시면 됩니다. 16번. 자, 혹시 이런 명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y는 fx와 y는 f 역함수,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다 라는 명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럼 혹시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인 것도 아니? 틀린 명제입니다. 이 말이 참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왜냐? 봅시다. 봐봐. 네, 그려볼까? y는 역함수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역함수 xy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찾으시면 이 녀석을 다시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즉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완전히 포개집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이 함수 위에 모든 점이 다 교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위에 모든 점이 다 y는 x 위에 있니? 아니잖아. 그치? 즉 이 말이 성립하려면 y는 x 위에 점이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 굴러가길래 멈췄어요. 지금 눈으로 쳐다봐서. 자,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참이에요. 감소함수일 땐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면요, 그때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 건 역함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래 함수, 역함수 교점을 논할 수가 없겠지. 그치? 감소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그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곧 될 거니까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증가함수라고 하면 얘네들의 교점만 관찰해도 되는 거고, 근데 증가함수가 아니라면 실제로 둘을 계산해서 교점을 찾는 방식을 택해야 될 거예요. 알았지? 감소함수일 때는. 알았지? 자, 이 문제는 뭐 사실 뭐 실제로 계산을 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지금 밑이 그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1 그래프와 요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x좌표가 1과 1이에요. 근데 아까 보시면 감소함수가,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좀 특수성인데,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즉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않아요. 지수, 로그함수는 좀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점 x좌표가 전부 다 y는 x 위에 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증가함수이면서 지수함수가 뭐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두 번 만나야 로그함수도 이렇게 그려져서 y는 x 위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원래는 이걸 맨날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자, 교점의 x좌표가 1과 2일 때 a랑 m의 값을 찾으래요. 즉 그럼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니까 1,1과 2,2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항상 y는 x에 있어야 하니까 그럼 각각 여기다 열심히 집어넣어서 a 값과 m 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해볼까요? 1은 로그 a의 x 1-m 1이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m 값은 0이겠죠. 왜? 진수가 1이 돼야 하니까요. m 값이 0인 걸 찾았어요. 2,2도 대입하시면 2는 로그 a의 2 플러스 1이니까요. 그럼 로그 a의 2는 1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아져야 로그 값이 1이 되니까 밑은 2여야 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있죠.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이 2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하나씩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 즉 L과 M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요렇게럼 생겼어요.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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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그림 좀 이상한데? 뾰로롱.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고요, C고요, D입니다. 수직 y는 x 로그 2x 지수함수 2x 이제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그때 FB 뭐가 F야? 얘가 F야? 얘가 G야. FB가 1이고요 G 1이 A일 때 여기가 1이네요. 딱 그래프 보니까 여기가 A고요. 그래프를 진짜 짱 못 그리네. 다시 그릴게요. 그림 좀. 그림 진짜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는 그림 그리기라. 그림 못 그려도 근데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나중에 있잖아, 그 원의 방정식 수업 들으면 각오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을 나한테 배우잖아? 그럼 문제를 엄청 잘 풉니다. 왜냐면 칠판에 맨날 개떡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거든. 다 풀리거든. 근데 있잖아, 학교 시험지에 이쁘게 나와 있는 그림 못 풀면 얼마나 잘 풀리겠어. 그렇지? 개떡.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미안해요. 자, 그림 내가 미술학원을 다니까 진지하게 막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도 여기 지나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여기 A 1 B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y는 2의 x승 이니까 얘는 2가 되겠고요. 그쵸? 그럼 여기가 y는 로그 2의 x니까 y좌표가 2가 되려면 b는 4가 나올 겁니다. 그치? 우리 그때 문제는 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용 그 넓이 구하래. 당연히 사다리 꼴이겠죠. 그쵸? 당연히 사다리 꼴일 텐데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얘네 둘이 y는 x 대칭 관계여야 하거든. 그치? 여기가 지금 2,1이고요. 여기가 그럼 4,2니까요. 요놈 둘을 연결을 하잖아? 2분의 1, y는 2분의 1x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1을 지나려면 y는 2분의 1x가 이렇게 뾰로롱 하고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그림이 진짜 이상한데 이렇게 만들어져. y는 2x가 뾰로롱 만들어져서 나는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물론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아서 열심히 계산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 자, 혹시 요런 거 알고 계신가요? x1, y1, a, b, x2, y2, 원점 5, 0, 한 점이 원점일 때 삼각형 넓이, 삼각형 OAB. 이게 외우기가 쉬워서 참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x2, y1. 뭐 하면 되냐? 0 빼고 얘 왕따 시키고 둘이 교차시켜서 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하면 돼요. 절대값 때문에 뭐부터 곱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한 점이 원점일 때는. 나는 그래서 이게 사선식이라고 하는 건데 원점이 아닐 때 사선식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선식을 절대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렇게 있잖아. 얘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켜요. 이렇게. 그만큼 나머지도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럼 셋 다 똑같이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넓이가 바뀌진 않았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가지고 넓이 구합니다. 훨씬 빠르거든.
나는 그래서 원점이 아닐 때 사선식은 아예 안 써요. 왜? 식이 써봐서 알 거야. 많아, 뺄 게 막 많잖아. 그래서 아예 안 씁니다. 평행이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넓이를 찾자. 그렇다고 초등학생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거 구해가지고 이게 뺄게요 해도 나오긴 합니다. 알았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오래 걸리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 교차시켜서 4하고 1을 빼면 3이죠. 그렇죠? 그럼 2분의 3이 넓이에요. 그렇죠? 교차시켜서 얘랑 곱해서 빼서 절대값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4,2니까 여기 2,4여서 16, 4를 빼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가 16에서 4 빼면 12인가요? 그럼 넓이가 6이겠네요. 답은 6에서 2분의 3 빼면 답입니다.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즉 3분의 1 간격인 반지름이 6개가 총 그려져 있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그리지 이걸? 어떻게 그려? 반지름 3분의 1짜리 3분의 2짜리 그렇죠? 이 3까지 있어야 되나? 부자가 되면 꿈이 있어요. 수업할 때 여기 앉아서 나와서 그림만 그리는 하나 채용하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 그림 좀 그려. 여기 앉혀놓고 수업 내내 나의 꿈입니다. 자, 그림만 그려줘요. 어쨌든 6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y는 로그 4분의 1의 x와 y는 3분의 2의 x와 y는 니네는 있는 그림에다 그대로 푸시려고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얘네 셋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 c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쁘고 상세하게 그려봐라 이런 건데요. 이 세 번째 있는 녀석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지나고요. 얘가 이제 3,1을 지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y는 4분의 1의 x는 당연히 로그 함수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감소 함수일 겁니다. 그치?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빵인데 몇 집어넣어야 1 나오죠? 4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렇죠? 4가 4분의 1에 4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4가 어디 있어? 4가 이쯤 있죠? 4가 여기 있어. 여기 왜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4 집어넣어야 여기를 지납니다. 지금 로그 함수가 이쪽은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어차피 관심 없고 안 만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날 건데 이런 데 관찰해야 되겠네. 그치? 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냐에 따라 만나는 원의 개수가 좀 달라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1인데 멍청이잖아. 1,0을 지나죠. 이게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1,0 지나니까요. 미안해요. 자, 1,0을 지나니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가겠네요. 그치? 그럼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나요. 그렇죠? 만난 점 몇 개? 4개. 이렇게. 자, 두 번째 3분의 2 x는 감소함수인 지수함수니까 0,1을 지날 거예요. 0,1을 지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1,3분의 2를 지날 겁니다. 여기가 1, 3분의 1, 3분의 2가 딱 여기 있거든요. 1,3분의 1을 지나는 이런 엄청 이런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지수함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만나죠. b는 6이에요. 자, 3의 x는 역시 여기를 지나고 1,3을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거든요. 즉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그림을 조금만 예쁘게 그리자. 이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눈에 보인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대소관계를 관찰하세요. 이제 좀 이런 문제인데요. 19번, 20번 끝이 보이네요. 끝이 보입니다. A의 M승, A의 N승, B의 N승, B의 M승일 텐데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답니다. 보시면 그럼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 MN이 자연수야 지금, 그치? 근데 자연수인데 얘를 보시면 똑같은 자연수만큼 거듭제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애초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에 B끼리 보면 MN, A끼리는 MN이니까 하나는 증가함수고 하나는 감소함수라는 얘기지. 즉 한 녀석은 밑이 1보다 크고 한 녀석은 밑이 0과 1 사이 숫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얘는 0과 1 사이 숫자입니다. 그치? 그럼 B가 1보다 큰 게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야 X에다 집어넣은 값이 더 크니까 N이 N보다 더 커집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 9번이었어요. 20번입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보기의 부등식 중 항상 성립하는 걸 고르랍니다. 지금 눈에 있잖아. 나는 요 두 함수가 보여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 요 두 함수가 보이거든요. 밑이 2 아니면 3이야. 물론 2분의 1, 3분의 1도 있지만 2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고쳐서 마이너스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요 두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뾰로롱 뾰로롱. 그러면 로그 2x는 1,0과 2,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얘는 1,1과 1,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밑이 2인 거고요. 밑이 3인 겁니다. 그치? 이게 첫 번째. 자, 기억번 보시면 그럼 기억번부터 로그 2의 n 더하기 3과 로그 2의 n 더하기 2. 문제 맨 시작에 n이 자연수라고 써져 있죠. 그쵸? 자, n이 자연수인데 뭐 몇일진 모릅니다. 그치? 몇일진 둘 다 로그 2 맞죠? 그럼 어쨌든 기억번은 밑이 2니까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클수록 값이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얘는 진수만 단순 비교하면 되니까 그냥 기억번은 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번은 로그 2에 n 플러스 2와 로그 3에 n 플러스 2. 자,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 플러스 2는 당연히 1보다 큰 숫자예요. 그렇죠? 무조건 1보다 큰 숫자. 심지어 2보다도 큰 숫자죠. 뭐 3보다 클지 작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n이 자연수니까 3보다도 크나요? 아무리 못해도 3이니까 뭐 이쯤 있겠죠. n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이런데 있네, n 플러스 2가. 그럼 여기가 얘고요. 요 점의 y좌표가 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밑이 2인 녀석이 값이 더 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디귿번은 이렇게 봐야겠죠. 로그 2의 n 플러스 2와 마이너스 로그 3의 n 플러스 2를 비교를 하라니까 니은이 참이니까 디귿이 거짓인 건 그냥 보입니다. 니은번에 양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녀석인데, 그치? 그쵸? 맞게 썼죠?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번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리을번 어디다 쓰지? 리을번 리을 로그 2 n 플러스 2랑 로그 3 n 플러스 3이랑 얘네 둘은 진수도 다르고 밑도 달라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렵네. n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n 플러스 3은 걔보다 한 칸 오른쪽에 있을 건데요. 얘는 여기고 여기 있네. 이제 단순 오씨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프가 하나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긋고 지금 그리면 눈으로만 봐서 얘가 큰지 모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가 딱 1 차이잖아, 그치? 1 차이 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현저히 작거든. y는 x가 지금 안 만날 거니까 이렇게 지날 거잖아. 그럼 x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1보다 작아. 즉 x가 1 커질 때 y는 차마 1이 커지지 못했어요. 즉 얘랑 얘가 이 간격보다 요 간격이 요 y좌표 요 간격에 비해 간격이 1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 이 간격과 이 간격의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점점점 누워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점점점 누워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1 간격을 잡았을 때 이 y좌표에 증가하는 값, 여기서 1 간격을 잡았을 때 증가하는 값이 얘네 둘의 y좌표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러면 n이 제일 작다고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알았죠? n이 제일 작다고 놓고, 즉 n이 몇일 때? 1일 때,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그럼 얘가 3, 얘가 4잖아, 그치? 여기까지 올게.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4랑 누가 더 크니 작니를 물어보면 이제 이 정도 생각입니다. 봐봐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뾰로로로롱. 값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점점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모랑 분자가 계속 1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왜 그러냐? 이게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로그 3분의 로그 4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즉 간격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이게 더 큰 숫자입니다. 정도로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죠, 그렇죠? 밑이 다르고 진수도 다르니까 자연수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x가 1 차이 난다를 좀 잘 이용하시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단순 비교가 조금 쉽지 않아서 리을번 하나가 좀 까다롭죠. 자, 이제 얘는 조금 비교적 간단한 녀석, 19번, 20번에 이제 부등호 방향 찾는 건 비교적 간단한 녀석이었고요. 21번, 22번, 23번, 24번 요 네 문제를 내가 조금 복잡한 대소 비교하는 기니디 선택형 문제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써져 있죠. 맨 상단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뿐만 아니라 어떤 대소 비교를 할 때 좀 복잡한 녀석들, 단순 비교가 힘든 복잡한 녀석들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건데, 그 함수의 그래프의 대소 비교를 할 때 관찰하는 관점은 셋 중 하나입니다. 기울기, 길이, 넓이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길이를 의미하는지 주어진 녀석이 기울기를 의미하는지 넓이를 의미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하셔서 대소 비교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알았죠? 자, 21번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22번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건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풀면 잘 안 풀려요. 21번. 로그 2x. 로그 2x가 하나가 있어요. 당연히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밑이 2인 지수 함수가 y는 x랑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밑이 2인 로그 함수도 y는 x랑 안 만날 겁니다. 요 위에 어딘가 두 점을 잡는 데요. 두 점을 잡아서 a x좌표가 a고 얘가 b인데 b가 더 크다. 즉 두 점을 잡으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b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억번. a 더하기 b는 큰가요? 우변이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의 b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결국 떨어뜨려야 됩니다. 얘는 단순 비교가 쉬워요. y는 x라는 이 선이 있잖아. 이 선의 아래쪽 영역은 모든 지점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큽니다. 이 영역은 모든 지점이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커요. 아무 데나 좀 이거 4, 4분면이니까 x는 양수 y는 무수니까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런데 뭐 3,1 뭐 이런데 3,1 같은 거 y는 x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반대로 이쪽 영역에 있는 건 전부 다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작습니다. 오케이? 즉 여기 있으니까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도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 큽니다. 큰 것끼리 더 있고 작은 것끼리 더 있으니까
큰 것끼리 더한 게 당연히 크겠죠. 기억번은 뭐 어렵지 않게 찾아줘요. 됐나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이렇게 관찰하셔야 돼. a분의 로그 2의 a와 b분의 로그 2의 b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분수로 바꿔놓으면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즉 a, a와 원점의 기울기, 점 b와 원점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y좌표가 로그 2의 a고 로그 2의 b니까 원점이랑 기준으로 원점이랑 x좌표끼리 뺐고 y좌표끼리 뺐으니까 이게 OA 기울기입니다. 이건 OB의 기울기겠죠. 이렇게 원점은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위로 볼록인 이런 곡선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증가함수잖아, 그렇지? 더 뒤에 있으면 뒤에 있을수록 y좌표가 더 높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를 바라본 것과 얘를 바라본 게 당연히 이쪽 게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근선이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점이 뒤에 있을수록 계속 커집니다, 그렇죠? 니은번이 참이겠죠. 오이씨, 뭐야? 아, 니은번이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야? 아, 이제 이런 거네. 이런 거야. 언덕. 위로 볼록인 곡선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관찰을 했을 때 여기를 쳐다보는 게 얘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기울기가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점점 시선이 여기서부터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시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져 있다고 하고 물체를 쳐다본다고 하면 시선이 올라갔다가 여기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얘 뒤에 있을 때는 시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가 저 뒤로 가면 기울기가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도 그러니까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이쪽으로 돼 있어도 틀리고 이쪽으로 돼 있어도 틀리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다. 니은번 거짓말이다 라는 거고요. 디귿번도 양변을 b-a로 나누시면 1과 b-a분의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a 이렇게 얘네 둘을 관찰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AB의 기울기죠. 그렇죠? AB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얘는 1입니다. 1이라는 건 y는 x를 기준으로 한 기울기예요. y는 x의 기울기보다 얘네 둘의 기울기가 더 작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 둘 연결한 기울기가 더 작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이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아버리면 이 기울기가 1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렇지? 역시나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커질 수 있으니까 역시나 이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도 거짓입니다. 그렇지? 커질 수도 있고 한참 뒤로 잡으면 이 기울기는 지금 얘보다 작은데 이 기울기는 얘보다 크니까요. 기울기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귿번도 거짓이에요. 알았죠? 이런 기울기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1단계예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자, 21번이었고요. 22번. 이제 길이와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22번. (2-x) 로그 2x 로그 3x. 이 그림 어떻게 그릴까? 이 그림을 아무리 크게 그려도 그림이 작아요. 자, 이만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건데 자, y는 로그 2x y는 로그 3x 여기가 1 여기 1이면 1 여기 x축 y는 2-x가 이쯤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1이고 저기가 2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 만나는 점을 각각 먼저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x1 여기가 y1 여기가 x2 여기가 y2라고 한대요. 자, 그 여백에 있잖아. 거의 가득 차게끔 그림을 한번 조금만 크게 좀 그려놓으세요. 지금 너희도 그 아래쪽 여백에 좀 가득 찰 만큼 좀 크게 좀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조그맣게 그리면 눈에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나도 좀 더 크게 그릴 걸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못생겨도 되니까 조금만 크게 그려놔야 대소비교하기에 눈에 편합니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면 B4 용지에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는 A3 용지거든. A4 용지 2개를 붙여놓을까? 거기에 상단에 한 문제 적혀있고 위에 밑에 통째로 여백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고등학생들한테는 시험지를 돌려서 옆에다 긴 쪽에다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다시 볼게요. 기억번 x1과 y2가 누가 더 크니? 이런 걸 물어봅니다. x1하고 y2하고 누가 더 크니? 자, 봅시다.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x1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고 y2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x1이 더 커 보이네. 그냥 이럴 수 있잖아.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해볼게. x1이 요 길이인 건 맞아요. 그죠? 요 길이가 x1이거든요. y2가 요 길이인 것도 맞는데 요 길이랑 똑같은 게 요 길이입니다.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거든요. 그 말은 얘가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y2가 요 길이입니다. 그치? 아 근데 요 길이는 1보다 기네요.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인데 그럼 y2는 1보다 작은 게 눈에 보이죠. 그쵸? y1은 x1은 여기 길인데 1보다 더 길고요. 요만큼이 1인데 y2는 그럼 1보다는 작잖아. 그치?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확실히 x1이 더 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렇게 끝났고요. 니은번이 아니죠. 1, 2, 3번인데 x2, x1 x2 빼기 x1 y2 빼기 y1 y1 빼기 y2죠. y1 빼기 y2입니다. 자, x2 빼기 x1은 요 길입니다. 그쵸? y1 빼기 y2도 요 길입니다. 두 개는 똑같아요. 왜? 얘랑 요 길이랑 똑같은데요. 그치? 이게 또 역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가 또 45도니까 또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죠. 역시 이 길이랑 똑같고 역시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둘은 같습니다. 세 번째 x1, y1 x2, y2 자 x1, y1은 요 사각형 넓이거든요. 그치? x2, y2는 요 사각형 넓이입니다. 두 넓이를 비교하라니까 두 넓이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만 내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공통 부분 뺀 x1, y1에서 공통 여기가 공통 겹치자. 두 사각형이 겹치니까 거기를 빼고 여기를 빼고 근데 요 길이는 x1이고 요 길이는 둘이 똑같고 이 사각형의 세로와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똑같지. 그럼 요 가로와 요 세로만 비교하면 이제 얘가 y2인데 1번에서 x1이 y2가 크다고 했으니까 요 색칠된 부분이 크죠. 요 색칠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x1, y1이니까 이쪽이 더 커야 합니다.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x1, y1 다시 요 사각형 넓이 x2, y2 요 사각형 넓이 그래서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 두 부분만 비교를 했어. 나머지 두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넓이가 넓은 쪽은 x1, y1 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x좌표와 y좌표가 곱해진 것들은 물론 기울기로 관찰할 수도 있으나 이런 넓이를 이용해서 관찰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다음 두 문제 이제 23, 24번 얘가 두 마리가 좀 어려워요.
두머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우씨, 필 떨어뜨려가지고. 자, 23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 함수 보시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하나씩 주어져 있는데 밑이 똑같지 않은 녀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밑이 똑같지 않아요. 로그 함수의 밑은 2인데요. 지수함수의 밑은 3이죠. 로그 함수는 밑이 2짜리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수함수는 막 엄청 가파른 녀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여기 선 하나 더 그려볼게요. y는 x 일단 하나 그릴 거고요. 이거 하나 더 그려놓고 풀 거야. 얘 뭐냐? 밑이 2짜리 지수함수입니다.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둘이 y는 x 대칭 관계인 걸 하나 더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역시나 마이너스 x 플러스 2짜리를 하나 그렸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나는 여기를 c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건데 내가 그냥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는 x2, y2고요. c의 좌표는 그림은 이상해. 역시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여야 하니까 y1, x1이 c의 좌표겠죠. 그렇죠? c의 좌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번 x1, y2를 비교하는 겁니다. x1은 이제 요 길이가 x1이에요. 그렇죠? y좌표니까. 요 길이가 y2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y2가 확연히 큰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래서 하나 y는 2x 역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니은번 x2 괄호 걔도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y1, y2 빼기 1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단순 비교가 힘들어서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이 모두 다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양수거든. 뭔가를 적당히 나눠줄 거야. 즉 얘네들로 여기 x2가 써져 있으니까 여기가 x2, 이게 y1 이렇게 나눠줄 건데 그럼 여기 뒤에 빼기 0까지 내가 써볼게. 얘는 괜찮아. 기울기거든 지금 딱. 얘는 안 괜찮아. 기울기가 아니야. 뭐 x좌표끼리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하지만 이것도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c의 x좌표고 이게 c의 y좌표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 0,1과 점 c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얘가 c의 x좌표, 이게 c의 y좌표니까. 역시나 이제 이 녀석은 여기가 b죠. b와 0,1 이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즉 0,1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기울기예요. 얘네들의 기울기. b랑 연결한 기울기가 당연히 큰 게 더 보이죠. 그렇죠? 이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기울기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해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지? 다음 문제를 보고 있어요. 디귿번이 좀 어려워요. y1 이렇게 생겨먹은 게 4보다 작니 물어보는데 2의 y1은 이 y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x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쵸? 그렇잖아. y1, x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1은 2의 x1입니다. 반대로 썼죠. x1. y좌표가 x1이니까 2의 y1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2의 y1은 x1이라고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게 문제거든요. 2의 x2라고 써져 있어요. x2 분명 요 점의 x좌표인데 치수가 2의 x가 아니라 3의 x에다 집어넣었거든. 근데 봐봐. 얘는 더 작아요. 뭐보다? 3의 x2보다 작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쵸? x2를 밑이 더 큰 쪽이 더 클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얘가 y2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x2, y1, x1, y2랑 비교하면 더 작아졌어요.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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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똑같은 게 써져 있어.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크잖아. 큰 쪽을 썼으니까 이쪽이 더 클 겁니다. 그치? 근데 얘가 2예요. 어떻게 알아? 이 점은 요 직선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x 더하기 y가 2야.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랑 답이 2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2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4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문제 저 좌변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말씀. 됐나요? 미치 2의 x승을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3의 x승으로 잘 이쁘게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죠, 그쵸? 생각들이 어려워요. 3의 x승 위에 있으니까 3의 x승 위에 있는 점은 3의 x승 위의 점 가지고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24번. 마지막은 아니죠. 뒤에 개수 세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대수 비교하는 것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4번. 이거는 참고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 이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를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이 갖다 넣는 거예요. 수능 기출 문제. 이게 16번인가? 수능 16번인가? 킬러 문제까지는 아닌데 조금 어려운 수능 기출 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24번. 지워도 돼요. 여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이 정도 지우고 여기다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 건데, 그 미치 1인 미치 2인 지수 함수가 하나 있고요. 미치 2인 로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 정도로 그려질 거예요. y는 2분의 1의 x, y는 2x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로그 2x가 하나 있는데, 그럼 로그 2x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치? 절대값을 씌우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겨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내려가던 걸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거든. 걔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즉, 이 부분은 로그 2x의 일부분이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2x의 일부분이야. 근데 마이너스 로그 2x가 로그 2분의 1의 x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치? 즉, 이 그림 주어진 상황이 역함수인 녀석과 역함수인 녀석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 있잖아요. 이 점. 이 녀석과 그 녀석의 역함수인 이 녀석의 교점이니까 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있어요. 됐죠? y는 x가 문제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p, 어디가 q, 여기가 q, 여기가 r 해서 p의 좌표를 x1, y1, q의 좌표를 x2, y2, r의 좌표를 x3, y3라고 한답니다. 됐죠?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고요. 자, 기억번 2분의 1보다 크고 누가 x1은 뭐보다 작니? 1보다 작니? 아, 여기가 x1인데 1보다 작은 건 눈에 잘 보여요. 그냥 눈에 이게 그냥 오케이. 이제 2분의 1보다 큰 이가 문제인데 2분의 1이라는 기준이 어딨냐면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즉 요 그래프 선상의 y좌표가 1이 되는 딱 요 순간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찍어서 그려놓고 나면 2분의 1보다 큰 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야 돼. 2분의 1이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니은번 이 니은번이 x2y2랑 니은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x2y2랑 x3y3가 똑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 는 0이니 써져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봐봐. 역함수 관계의 역함수 관계. 둘이 역함수, 둘이 역함수지. 얘랑 얘랑 역함수, 얘랑 얘랑 역함수. 그치? 그러니까 그 얘네 둘에 생기는 요 두 교점이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일 거예요.
얘랑 얘가 y는 x 대칭 관계. 그럼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렇지. 얘 y는 x 대칭 관계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럼 y2는 x3랑 같은 값, x2는 y3랑 같은 값. 이렇게 되니까 곱하는 값이 같을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니은번 참이에요. 디귿번. 자, 디귿번도 이렇게 볼 거거든요. 디귿번도 그 y1 분의 x1 빼기 1, y1 분의 x1 빼기 1.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해요. y2 빼기 1 분의 x2, y1 분의 x1 빼기 1 분의 y1인데, 그 문제는 주어진 디귿번 보기와 얘는 괄호 두 개로 나눴지. 괄호 두 개로 나눴지. 요 괄호로 나누고 요 괄호로 나눴지. 참고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거든요. y2가 여기 있거든. 여기가 y2거든. 1보다 작은 게 보여. 여기가 x1이거든. 1보다 작은 게 보여. 그치? 근데 둘 다 음수로 두 번 나눴으니까 부동방향 안 바뀌었을 거야. 그치?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겠지. 양변을 뭘로 나눌 때는 양수로 나눴는지 음수로 나눴는지. 그럼 여기는 그냥 오케이. 그치? p하고 1,0하고의 기울기에. 그치? x1, y1과 1,0. 근데 얘가 문제잖아. 얘는 1,0은 맞는데 y2, x2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라고 하기에는 좀, 이 점이 근데 x2가 좀 전에 y2가 x3랑 똑같았고요. 그렇죠? y2 x3랑 똑같았고 x2는 y3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울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점은 r이죠 지금. 그치? 즉 1,0하고 p랑 연결한 기울기, 이 기울기랑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데, 음수인 거 두 개 그려놓으면 얘가 기울기가 크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더 클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장해서 그려놓고 보면 이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치? 즉 p 쪽 있는 이쪽 기울기가 더 커야 돼요. 디귿번 거짓입니다.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요 단원의 줄을 이루고 있는 유형들이야.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안 해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거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풀이 해주고, 역시나 지난 시간 거 그 정답 채점표랑 시험지 채점표랑 들고 와가지고 많이 틀린 것들 위주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요새 이건 되게 옛날 문제인데, 그 요새 수능 트렌드가 있잖아, 얘들아. 요새 그 트렌드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개수 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수로그 함수를 떠나서 2차 함수에서도 그냥 봐봐. 2차 함수에서도 개수 세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봐봐.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뭐 10-x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요 내부에 x좌표랑 y좌표가 다 정수인 점을 다 찍어요. 첫 번째, 그 점의 개수 몇 개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점 중에 네 점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몇 개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정사각형이 있잖아.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정사각형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생긴 것도, 루트 5짜리 막 이런 것도 막 다 찾으라고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요새 엄청 많이 나와요. 한 2-3년 됐는데 무지막지하게 개수 세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수 세는 문제는 너희가 그릴 수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쁘게 그래프들을 그려주셔야 되고, 그 안에 정수인 점의 개수부터 다 찾을 건데,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을 때는 기준을 나눠야 돼. x좌표를 기준으로 정수인 점을 셀 것인지 y좌표를 기준으로 셀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판단해 봤을 때 분류하기 더 적은 쪽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x좌표는 5개인데 y좌표 10개야. 그럼 x좌표를 기준으로 세는 게 더 빠르겠지. 그치? x좌표 고정해놓고 그때 y좌표, x좌표 고정해놓고 그때 y좌표,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 개수 세는 문제 중에 얘도 어쨌든 무언가 개수를 세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진짜 정말 쉬운 걸 가지고 왔어야 돼요.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정말 쉬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 시험에도 당연히 개수 세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무조건 낼 거거든요. 자, y는 그 로그 3x라고 하는 밑이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밑이 10이에요. 상용 로그입니다. y는 로그 7x가 다음 그래프와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구하래요. 즉 조건 가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조건 나는 근데 그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에 x좌표가 100 이하인 것까지만 세래요. 알았죠? x좌표가 100을 넘어가는 건 세지 말래요. 알았죠? 그 제한 끝에 제한을 안 두면 계속 밤새 세야 되니까 끝없이 있을 거니까 그때 만나는 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랍니다. 자, 1층, 2층, 3층 정도를 일단 해볼까? 여기가 A. 자, 얘는 참고로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고 로그 1000이 3이죠. 그쵸? 1 대입하면 로그 3, 로그 7, 즉 둘 다 1보다 작은 값을 지납니다. 근데 로그 7이 더 위에 있고요. 로그 3이 더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편의상 아래에 있는 건 노란색, 흰색으로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근데 2를 대입하면 얘는 이제 10을 넘어가죠. 그쵸? 얘는 아직 10이 안 됐죠. 아직 노란색은 아직 1보다 작은 쪽에 있는데 흰색은 1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사각형이 근데 여기 있는 사각형은 셀 필요가 없거든. 왜냐? 이 밑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가 자연수가 아니거든. 형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문제 지금 뭔 상황인지 알겠냐고. 문제 뭔 상황인지 알겠어요? 1층에 있는 사각형은 여기 있는 사각형은 이 점의 y좌표가 0이잖아. 우리는 y좌표, x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것만 세라니까 이 층에 있는 건 셀 필요 없어요. 알았죠? 자, 이 층에 있는 것부터 셀 건데 아직 사각형 그리면 두 그래프 모두 만나지 않지? 여기 그려도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3 대입하면 아직도 10이 안 됐네요. 그렇죠? 아직도 밑에 지납니다. 얘는. 비로소 이제 4를 대입해야지만 로그 12가 돼서 위에를 지나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 한참 가고 있습니다. 언제 2를 뚫고 지나가? 이게 100을 넘어가야 되겠지, 이 숫자가. 그럼 사각형을 보시면 요 사각형부터 딱 두 그래프와 모두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치? 내가 그 두 점 중에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알았죠? 그럼 언제까지 이 사각형도 만날 거고요. 그 다음 사각형도 만날 거고 할 건데 이게 언제까지 만나냐면 얘가 이제 2층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좀 관건이 되겠지. 그치? 이해돼? 왜 이제 어디까지 만나다 사각형이 또 끊길 거 아니야? 언제 끊기냐면 이 그래프가 위쪽에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봤자 안 만날 거잖아. 이렇게 2층으로 넘어가는 순간 1층, 2층, 3층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관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얘가 2보다 커지려면 x의 최소 자연수 몇을 집어넣어야죠? 15? 15 집어넣으면 14 집어넣으면 98이죠. 그쵸? 14 집어넣으면 98입니다. 쭉 가다 보면 이쯤 14가 있을 거예요. 생략됐고요. 14 집어넣으면 아직 근데 여기를 지나고 있고요. 그럼 15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해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치? 아직 얘는 한참 14 집어넣든 15 집어넣든 여기는 34 들어가야 이제 100을 넘어가니까 아직 노란색은 한참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 사각형이 이 직전 사각형 두 그래프랑 모두 만나고 얘까지도 두 그래프랑 모두 만나는데 얘부터는 두 그래프랑 안 만나죠. 하얀색이랑 안 만나니까 즉 여기까지만 셀 거예요. 사각형의 왼쪽 점을 기준으로 개수를 셀 겁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아, 그럼 요 층은 3부터 14까지 있으니까 개수는 14에서 3 빼고 1 더한 만큼 있겠죠. 12개 있을 겁니다. 그치? 사각형 요만큼 있을 거예요. 내가 칠판을 다 지우고 푸는 이유가 있죠. 자, 이제 또 좀 생략을 하다가 어디를 관찰할 거냐? 33인 지점을 좀 관찰을 할 겁니다. 33인 지점. 자, 33인 지점은 노란색은 아직 99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고요. 34일 때는 그때 비로소 위를 지날 겁니다. 흰색은 이제 한참 계속 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는
100 집어넣어도 700밖에 안 돼. 로그 1000이 돼야지만 3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x좌표가 100 넘어가는 건 관찰할 필요 없으니까 흰색은 앞으로 계속 이 위에 있는 점선보다 밑을 지날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는 끝까지. 그럼 요 사각형부터 다시 3층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다시. 이제는 어디까지 될 거야? 끝까지 다 될 거야? 언제까지? x좌표 딱 100이 되는 순간까지 이 그래프도 위를 안 넘어갈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 사각형은 여기 있겠죠. x좌표가 100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음 사각형은 오른쪽 좌표가 101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9에서 33을 빼서 한 개를 더해서 67개. 그래서 정답은 7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주셔야 한다는 거죠. 개수세기는 조금 그래프도 많이 그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종이를 긴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림을 크게 그려서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한번 그리고 밑에다가 또 여기 또 따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 뭐가 관점인지를 관건인지를 좀 잘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개수세기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내가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 3단원과 4단원이 지수, 로그, 함수와 그 활용인데 이 안에 중단원이 4개가 있어요. 4개.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는 최대와 최소, 세 번째는 방정식, 네 번째는 부등식. 이렇게 있는데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수업을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할까? 아니면 얘 한 번 하고 이거 3번 할까? 왜냐면 여기가 어려운 게 많거든. 오늘 봤다시피.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오늘 딱 이것만 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3개를 같이 나갈 건데 뒤에 방정식, 부등식은 언제나 활용이니까 지금은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 안 배워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야.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긴 한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빡셀 거예요. 하게 설명해 줄 게 일단 좀 많거든. 어쨌든 오늘 딱 이만큼만 끝냈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 내가 지금부터는 니네 숙제한 거랑 시험 본 거랑 가져와서 많이 틀린 것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